2월 18일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종교 집단 내 감염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수백 명에 이르는 확진자의 증가는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그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원, 호텔, 식당 등 많은 공공장소와 사업장, 관공서, 심지어 병원까지 폐쇄가 진행되면서 대구는 유령도시, 죽음의 도시 등의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대구 경북의 지자체와 의료인, 시민들은 사태의 진정과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시설 폐쇄를 시작으로 확진자 이송, 경북 구미 삼성전자 폐쇄,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 경북경찰과 합동으로 구성된 이동검진 상담팀 운영, 대응 인력 및 환자 대상 심리안정 서비스, 경상북도 의사회 의료인력 파견, 대구시 의사회와 협력한 비대면 환자 모니터링, 대구시의 요청으로 시작된 생활치료센터, 일반인 코로나19 검사 확대 실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대구 경북에 소재하는 대학들의 개강 연기 등 유행 초기 민간을 초월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구 지역의 확진 환자 수는 이제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마스크 속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구 경북 리얼체크, 현장에서 듣는 코로나19. 네, 아시다시피 2월 18일 날 첫 환자가 발생했었죠. 그 이후에 환자가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하루에 한 자리 숫자 이하로 약 1, 2주 이렇게 지속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만큼 급박하게 많이 발생했던 환자 수는 대구시, 경북 등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니까 남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고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진료를 할 때 음압, 격리병상이 필요로 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이라는 곳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대표적으로 음압 설비가 있었지만 18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수는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2월 29일에는 하루에 대구에서는 741명 정도의 아주 많은 환자가 생겼죠. 타 시도에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중앙에 연계를 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병상들을 늘려가는 노력을 했지만 초기에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뚜렷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 의료가 10대 90으로 민간 의료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가 10%밖에 안 되니까 감당이 어려운데, 민간 의료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공공의료를 받아서 같이 역할을 해서 공적인 이 위기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그 메디시티라는 이름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의료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구시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병원장들을 주축으로 그의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지고 병상들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이동형 음압기들을 달아서 환자를 보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시설들을 3차 병원, 또 파티마 병원, 그리고 경북은 경북대로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타시에 또 중앙에 전원하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면, 환자들 중에서 약 80% 정도는 병원에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증, 심지어 무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곳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생활치료센터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분들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 이 병상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환자들 중에서 경증 환자들은 꼭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서 있는 방법, 하나는 Facility Isolation이라고 해서 시설 격리라고 하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가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하는데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거나 또 통제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시설 격리를 그 다음으로 병상이 부족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 먼저 너무 많은 환자가 생기니까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격리를 요청했습니다. 3월 2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시설 격리라는 옵션을 감염병 예방법에는 원래 없는 옵션인데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격리라는 개념을 이름을 붙일 때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붙어서 왔는데 시설 격리라고 하면 좀 격리를 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생활치료센터는 같은 개념이면서도 의료진도 파견하고 나빠졌을 때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 정도의 환자들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음으로써 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상들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그런 점이 생활치료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 생각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우리가 신속하게 많은 환자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니즈가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많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야기들은 나왔을 때 그것을 빨리 적용한 것이 또 중요한데 7곳 경북대 병원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병원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인과 또 지자체의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효과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지침이 있고 중앙에서의 결정이 있고 대구에서는 또 대구대로의 대응에 더 추가적인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대응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 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들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잘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대구시 의사회의 의사들의 또 봉사 같은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 사태에 대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사람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협력해서 여러 단체 그리고 중앙, 지자체, 의료계 심지어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다, 또 극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유행이 잦아들고 지금 주변에서 많은 환자들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큰 역할을 했는데 누군가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폭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의하고 다른 사람이 감염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위생과 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지자체가 전한 정보, 정부가 전한 정보들과 함께 합리적인 결정들을 하시면서 다른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시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